제가 저기 몽양 여운형 선생의 집터 주로 이제 성인이 되어서 국내에서 활동할 때 주로 살던 데죠. 양반의 원래 출생지는 어디죠? 양평 신원면이죠. 예, 양평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어릴 때 이야기고 사실 이제 뭐 사회주의 운동이나 공개 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은 다 이 집에 거주하면서 예. 하셨던 거고 일단 너무 더우니까 우리 그늘에서 얘기합시다. 가시죠. 좀 뒤통수 찍지 마세요. 예, 너무 더워서 약간 그늘 쪽으로 왔는데 잠깐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여운형 선생 그 집터가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안동 칼국수라는 저 가게집이 우리가 그 가게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일단 가게집이 예. 생전에 33년부터 47년까지 소 조금 키워주시고 예. 11년 정도 거주하시던 33년부터 암사당하는 암사당할 때까지 암사당하는 그때까지 살았던 집이 바로 저기 지금은 이제 안동 칼국수라고 적혀 있는 저 집이 몽양 여운형 선생의 이제 집터 되겠습니다. 뭐 몽양 여운형 선생 하면 뭐 워낙 뭐 한국 우리 근현대사에서는 중요한 사람이고 비중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뭐 초창기 그러니까 상해에서 활동 그 다음에 체포되었을 때 30년대 해방 이후 이렇게 좀 끊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네. 앞에 뭐 생가하니까 자꾸 여기를 이제 생가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예. 그 신원 전철역에서 경의중앙선인데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갑니다. 가깝습니다. 갔다 올만 하고 경의중앙선 전철역에 신원역, 예. 신원. 예. 나들이 가면 저도 한 두세 번 갔다 왔는데 고혜사랑 1층은 박물관으로 쭉 돼 있고 예, 예. 2층은 옛날 집 다 복원해놔서 예, 예. 둘러보기도 좋습니다. 뭐 독특한 게 많은데 예, 예. 가장 재밌는 게 신발이 있습니다. 여운형 선생의 신발? 아닙니다. 누구? 송기정 선수의 신발입니다. 아, 베를린 올림픽에서 뛰었던, 신었던 그 신발이 거기 있습니다. 그게 그 양평에 있는 여운형 선생 생가 이제 이제 기념관이죠. 네. 기념관 뒤에 있다는 거고. 네. 자, 여운형 선생 삶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중국으로 망명을 한 여영 선생이 1918년이죠. 그 삼민운동이 일어나기 전이죠. 네, 전이죠. 이게 시기에서 보기에는 당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게 한인사회당이 아니라 신한청년당일 수도 있어요. 신한청년당. 네. 예, 예, 예. 왜냐하면 신한사회당은 5월인데 한사이다. 한인사회당은 5월인데 예. 신한청년당은 4월쯤으로 추측되거든요. 어쨌든 하여튼 망명객들 한국 조선 망명한 조선인 중심으로 해서 최초로 만든 당 중에 하나인 신한청년당을 여운형 선생이 주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표를 맡으셨죠. 뭐 어떤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신채호. 신채호 선생.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검색을 해보면 김규식도 뭐 창립 멤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아니고 창립 때는 여운형, 신채호, 조동호, 모스크바 밀사 조동호 등 같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약간은 비공개 조직 같았는데 한 20여 명. 비밀 교사지 뭐 쉽게 말하면. 이너서클 비슷했습니다. 그 신한청년당이 우리 한국 이 독립운동사에 나름대로 중요한 조직이잖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해에 미국 대통령 윌슨의 특사가 상해를 온 거죠. 왜 와, 걔? 저걸 홍보하다는 게 윌슨이 그때 먼저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 그 생구라. 생구라. 근데 여기서 이제 신한청년 당원들이 토론을 해보니 파리 강화에 우리 대표를 파견하자. 결론난 거죠.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소수민족들한테 스스로 자치 자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을 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도 알려지고 그런 걸 본격적으로 협의할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린다라는 걸 알게 된 거고. 그렇죠. 여운형 선생이 이제 대표로 가고 싶었으나 회원들이 이제
대표가 이 격변기 움직이는 게 곤란하다. 말리고- 당 대표가 그렇지. 좀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때 그 여론에 힘입어서 또 조선 운동사의 독립운동의 품을 안죠 장덕수. 장덕수 신한청년당 멤버였습니다. 예. 그 양반 나중에 암살당하잖아요. 아이가 뭐 하여튼 뭐 소문난- 나중에 이야기하고. 네. 그래서 결국 파리 강화에 누가 간 거예요? 그때 김규식은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예. 그 김규식이 영어에도 능통하고 여러 가지 또 인맥도 두툼하고 그래서 이제 김규식을 보내자 스카우트해서 그리고 이 기회에 조직을 확대 강화하자. 그래서 150여 명으로 조직을 확대한 거죠. 대표를 파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김규식 선생이 파리 강화회에 가서 조선의 독립을 청원하고 주장하라고 했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난 거죠. 파리 강화회의 대표단 참석은 뭐 실패로 돌아갔죠. 그렇죠. 실패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듣기로는 이제 민족 자결주의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의 이런 선처 시해에 대한 기대가 많이 이제 사그라들면서 오히려 러시아 볼셰비키나 이쪽을 많이 기울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신한청년당을 영은영 선생이 주도해서 만들어서 파리 강의에 김규식 선생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죠. 근데 이제 그때 파견할 때 이제 뭐 어쨌든 대표권이 중요하니까 김규식을 외무부 장관이다. 상해 임시정부 준비기구의 외무장관이다라고 해서. 왜냐면 급이 있어야 되니까 나가서 그렇죠. 발언하려면. 그겁니다. 그래 그렇게 어디 가서 돼서 뭐 지나가는 뭐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 실제로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를 조직해 보면 예. 김규식만 장관이고 아, 그 신한청년단 주요 여운형을 비롯한 조동호 등은 예. 차장이죠. 안창호도 심지어 차장입니다. 우리 지금 차관. 차관. 예. 차장 지금 무슨 차관급으로 다 할 정도로 김규식이 그러니까 요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주 청년 멤버들의 의미는 뭐 파리 강화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주요한 당원들 활동가들이 이후에 임시정부의 주요한 이제 활동가가 되는데 대부분 나이가 있으니까 장관급은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차장급, 차관급으로 대부분 다 배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임시정부 목소리를.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불굴의 이제 독립운동가 이동희가 임시정부에 온 거죠. 상해에 왔는데 얘기가 다 계속 틀려진 거죠. 자, 이동희 선생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성 임시정부 하면서 한번 다뤘습니다. 그렇죠. 예. 연해주 쪽에서 활동했었던 독립운동의 1세대이고 한국의 사회주의자의 이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 이분이 지금 임시정부에 왔다. 그래서 이승만은 계속 안 오고 대통령 이승만은 안 오고. 그래서 안창호가 최후통첩을 보내서 왔는데 이동희가 이제 예를 들면 탄핵 추진을 한 거죠. 이승만을. 네. 근데 뭐 실패로 돌아가죠. 주로 이제 탄핵 추진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은 신한청년당 같은 이제 젊은 좌파들 이들이 참여를 한 거죠. 그렇지, 뭐 어차피 청년들이니까. 아니, 이승만이 탄핵 사유가 어쨌든 한국을 조선을 미국의 한 주로 넣어달라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뚜껑 열리는 거지, 청년들. 근데 이게 임시정부가 내각제거든요. 예. 근데 내각제 수장이 이동영입니다. 풍운한데 이 양반도 이 양반이 수장인데 이 양반이 일명 이제 독립민족주의자들도 파가 있는데 기호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 이동영 이 다수파예요. 경기 충청 지역에 그렇죠. 주로 이제 연구가 있는 사람들 기업파라고 하죠. 기호파라고 하죠. 예. 그래서 실패로 돌아간 거죠. 왜냐하면 임시정부의 다수파들은 실질적인 것은 이제 기업파들이 메인스트림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동희가 탈퇴를 한 거죠. 이동희가. 예. 그리고 뭐 여운형 등 신한청년단 등 젊은 좌파들도 탈퇴를 하고 그래서 이동희가 제안한 게 이제 한인공산당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아, 이동희가 자기 조직을 좌파 조직원, 한인사회당, 연해주에서 건설했던 한인사회당 좌파 조직원들만 가지고 돈을 풍족히 쓴다. 이러면 그게 코민테른 자금이죠. 그러니까 이 여운형 선생이 이제 이 임시정부를 탈퇴한 그 일군의 그룹들과 함께 한인공산당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상해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그룹을 만들죠. 여기에 이제 이동희 선생이 원래 만들었던 한인사회당과 그 외에 이제 무소속, 무당파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서 그건 거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사실 또 돈 문제가 끼어가지고, 이동희의 한인사회당이 코민테른으로부터 받았던 돈을 이 전체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좌파들, 네. 자기 그룹들만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판이 깨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영원영 선생은 이동희하고 뭔가 행보를 같이 하면서 상해파에 가까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르쿠츠크파에 오히려 더 가까워진 거죠. 여운형, 뭐 김규식, 조동우가 이르쿠츠크파에 가담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려공산당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양대 산맥이었는데 애초에 이쪽에 가까웠는데 돈 때문에 약간 마음 상해지면서 일로 갔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알다시피 여운형과 김규식 등 극동민족대회 모스크바에서 열린 또 레닌하고 트로츠키를 직접 만났죠. 네, 만났죠. 만남을 해서 우리가 그 책에서 보던 그 사람들이에요. 레닌, 트로츠키. 네. 예. 만나고 돌아왔을 때는 예. 이미 중국에는 기반이 다 없어요. 임시정부도 이미 다 와해돼가지고 기우파에 그냥 거의 사당. 근데 슬슬 김구가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조장 노릇을 하는 시기라. 오케이. 그래서 자. 주요하게 활동하다가 29년에 체포돼서 상해에서 이제 이 여운형 선생이 일제한테 체포된 거죠. 그래서 4년형을 받고 33년에 출소를 하는 거지. 출소를 그 국내에서 잡혀가지고 국내에 압송돼가지고 징역을 살고 33년에 출소를 했는데 이미 그때는 이제 그 남한 땅에서는 거의 뭐 공산당도 1, 2차, 3차, 4차 다 깨지고 다 박살나고 일제도 이미 그 전쟁 국면,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주의 운동이 공개 운동하기는 힘들어진 상황이었죠. 근데 유명이 된 거죠. 감옥에 갔다가 나오니까 이동희 선생은. 네. 그러나 이제 운동은 다 밑으로 내려갔어. 네. 지하로 다 잠적해버렸어. 여운형 선생이죠. 여운형 선생이 나오니까 유명 정신이 된 거죠. 저기 모스크바 갔다 온 사람이 국내에 들어온 사람이 여운형밖에 없어요. 사람들 소문은 다 났는데 진짜 얘기죠. 그때부터 거주했던 내가 그러니까 출소하고 나서부터 이제 여기 이 집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 양반의 그 뭐 중요 직책이 뭐였죠? 한국에서 조선에서 여운형 선생의 나오자마자 이제 기근을 모아서 중앙일보사를 설립하고 사장에 취임을 하고 조선중앙일보, 이게 중요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중앙일보가 그 당시 또 중요한 일간지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했었는데 이게 인수가 쉬웠던 건 당시에 조선중앙일보가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인수를 해서 뭐 여운형이 뭐 스타니까 자금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사세가 확장되고 신문의 위상이 커지는 거고 커지는 거고 그러다 사고를 한번 치죠. 일장기. 예. 조선중앙일보 사건 큰 사고를 치는 게 그게 바로 송기정의 예. 일장기 말소 사건을 그 제목 터뜨린 게 사실 동아일보가 아니고 조선중앙일보라면서요. 그렇죠. 그건 완전히 동아일보는 뺏긴 거죠. 뺏겨서 그때부터 나오는구나. 그 조선중앙일보가 송기정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시상식 사건에 있는 일장기를 말소한 사진을 먼저 내보내고 그것을 뺏겨서 동아일보가 낸 거죠. 그리고 이제 폐간되고 뭐 당연히 일제가 폐간시켰겠지. 강제 연금되고 활동이 어렵고 이렇게 이제 후반부를 보내다가 44년에 알다시피 이제 건국동맹 해방 직전에 이미 일제 폐망이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 해방과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운형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조직이 건국동맹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해방 직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건준. 건국준비위원회로 그 건국동맹을 모태로 해서 건준을 또 만들게 된. 왜냐하면 일제든 미국이든 당대 한국에서 그나마 이제 제일 유력한 인물 중에 하나가 여운형 선생이었고, 그렇죠. 여운형이 주도했던 게 건국동맹 건준이었던 거니까 이제 해방 이후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대중 정치인으로 바로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전국에 뭐 조직을 다 심지어 면 단위까지 만들었으니까 시골에. 그리고 이제 9월에 인공을 선포한 거죠. 인공이라 하면 인민공화국. 이제 건준이라고 하는 것은 건국준비위원회 단계인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독립된 국가의 어떤 이 정부를 자임하겠다 그렇죠. 하면서 만드는 게 인민공화국인 거고. 그렇죠. 예. 이 인민공화국은 다만 사실상은 전 범정파를 다 망라하는 그런 기구로서 하려고는 했지만, 사실상은 이제 여운형의 어떤 중도좌파 그룹과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이쪽 그룹이 양대 축으로서 진행된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알다시피 미군정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쌩까고 반대만 했습니까? 그냥 뭐 작살 내버린 거 아니야? 박살을 내버린 거죠. 뭐 그 이후로부터 이제 뭐 영웅 선생이 뭐 어려움에 처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준정부, 임시정부의 기능을 미군정이 무시하고 탄압을 해버리면서 좌익은 좌익대로,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김구 등이 이제 우익은 우익대로 완전히 그냥 해방정국이 이제 갈등이 격화되는 시기로 간 거죠. 이때 여운형 선생의 포지션은 뭐였냐? 좌합작이죠. 예. 그 유명한 그러니까 욕먹기 딱 좋은. 그러니까 좌익은 박헌영의 조선공사당, 남로당으로 이어지는 흐름들이 아주 강하게 있는 거고, 우익은 이승만과 이후 이제 귀국한 임정인사들 중심으로 또 이제 쭉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찬탁 반탁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게 나라가 제대로 서고 있을까 걱정하는 상황 속에서 여운형 선생의 노선은 좌우 합작 노선이다. 네. 예. 좌우 합작은 잘 되면 합작이 되지만 잘 안 되면 좌우 협공을 받아서 그냥 찌그러드는 노선인데, 뭐 잘한다 좀 아시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87년에 근로인민당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총선은 준비해야 되겠다, 재헌회는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중에 이제 암살을 당하신 거죠. 암살은 저기 저 해화동 로타리에서 당한 거. 누가 이게 암살한 겁니까? 한지근이죠, 젊은. 근데 뭐 듣기로는 워낙 이 암살 시도가 많았다면서요. 여운형 선생에 대한 암살 시도가 많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한지근에 의한 암살이 성공이란 말도 어폐가 있지만 결국 이제 암살이 실현돼 버린 거 아니에요. 5번인가 있었대요. 예. 집에 폭탄도 던졌다고. 그러니까 수십 번이라고 들었는데 실질적인 위해를 가한 암살 시도는 한 5번 있었고, 네. 마지막에 이제 그 한지근에 의한 암살이 결과적으로 이제 여운형 선생의 이제 목숨을 앗아간 건데, 네. 이 한지근의 배우는 뭡니까? 누가 준 거야? 이거 아주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니, 위험한 말 때는 이런 설 저런 설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주장한 거는 이승만 배우 소리죠. 이승만. 뭐 이승만이 사실상 거의 다 주인공 맞으니까. 근데 또 다른 설은 김구 배우 설도 있어. 어쨌든 범우파 계열에서 어떤 암살한 거다. 그리고 한지근이라는 자도 사실은 극우파 성격이 강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근데 또 다른 설도 있지 않나? 다른 설은 뭡니까? 다른 설은 저 공산당 쪽에서 쳤다는 말도 있던데. 뭐 다 설이죠. 그러니까 좌우 합작 노선이 가지고 있는 약간 비극적인 측면이죠. 그렇죠. 잘 되면 함께 더불어 크게 만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제대로 힘이 없을 때는 좌우 양쪽으로부터 비판과 이제 비난을 받을 것을 넘어서서 이런 암살과 같은 물리적인 테러까지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약간의 어떤 딜레마가 있는 건데, 결국 여운형 선생은 그 딜레마에 이제 슬픈 결론으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뭐 재미있는 거 하나 얘기를 하면 재밌는 얘기 좀 많이 해줘야 돼. 우리 지금 해방 직후에 이제 뭐 영웅 선생이 체육회를 직접 만드시고, 조선체육회. 대한체육회. 그 조선체육회죠. 조선체육회죠. 예. 회장에 선수 취임을 하시고. 일단 여기는 여운형 선생이 약간 운동권이냐, 그죠? 운동권이요. 농구, 특히 농구를 잘했다고 하더만. 다 잘합니다. 나하고 비슷해. 아니, 엮기도 하시고. 나하고.
하여튼 그래서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체력 단련이 조선 청년들이 뭐 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많이 그런 것을 슬퍼도 하셨고 네.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제일 먼저 조선체육회를 만들고 회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네. 취임했는데 음. 그 47년에 암살되기 직전 그 이듬해 48년에 런던 올림픽입니다. 1948년이니까 그렇죠. 우리 아직 해방은 안 됐지만 독립은 됐으니까 아니 정부 수립은 안 됐지만 해방은 됐으니 자유로운 국가 됐으니 예, 참여를 해달라라고 이제 그 수석부위원장이 IOC? 아니죠 우리 조선체육회 아. 수석부위원장이 유능한 사람이고 영어도 능통하고 체육에도 능통한 데다가 외교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영국 런던에 보내서 또 스위스 경과해서 한국의 참여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자 하는데 협의하러 간 거예요? 협의하러 가서 딱 우리는 뭐 독립 그 일본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누가? 그 수석부위원장이 다른 사람들과 가다가 비행기가 후지산에 추락해서 다 죽은 거죠. 선수가 아니고 하여튼 주로 임원들이겠죠? 임원들이죠. 네, 임원들이.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여우영 선생이 실제로 이제 갔습니다. 선수들은. 런던 올림픽에 처음으로 참가했죠. 예. 네. 근데 기금도 모아야 되니까 또 특이한 걸 하셨죠. 조선 최초의 복권을 마련. 체육복권이겠네요. 체육복권이죠. 마련을 하셨죠. 그러니까 뭐 안 들어가셨으면 여운형 선생님께서 최초의 IOC 위원 국제올림픽위원회 조선위원, 예. 그러니까 IOC 위원이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건 대부분 다 그 올림픽 참가한 날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주는 티켓이니까. 당연히 당시 여운형 선생이 이제 IOC 위원이 될 수 있었는데 암살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안 됐다. 이런 사실도 있다는 거죠. 예. 하여튼 뭐 오늘 우리 그 여운형 선생의 출생지 생가는 경기도 양평에 있지만 일제 감옥에서 출소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주로 서울에서 활동했었던 그 집터가 있는 곳 여기가 안국역의 저기 현대 본사 건물 뒤쪽에 있는 네. 예, 여기에 와서 여운형 선생의 이제 신한청년당 그다음에 뭐 사회주자로서 활동 출소 이후에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서 활동 건국동맹 건준 그리고 암살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뭐 더 마지막으로 또 네. 여운형 선생의 그것도 참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당시 그 해방 이후에 한국의 독립대 한국의 뭐 대통령감이 누구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거의 뭐 1, 2위를 다퉜던 분이 여운형 선생이었잖아요. 그때 뭐 이승만, 여운형 정도가 1, 2위였고 김구, 박헌영이 좀 밑에 밀리고 이런 정도의 선생이었지만 뭐 이렇게 암살에 돌아가셨던 해방 공간에 돌아가셨던 분이 많아요. 특히 암살로 그냥 상대편이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석퇴에 쳐버리는 이런 격동의 시간이 우리 한국 사회에 좀 많이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